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가 국제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시 경쟁력 발전과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살맛나는 시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학생들의 안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현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쓰시는 의료진과 일선 공무원, 그리고 앞장서서 지휘하시는 시장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과 서울시를 위해 없는 힘을 다하여 매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바른데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큰 줄기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곡지구 개발 계획의 문제점.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로 저희 임대아파트 SH서 관리 주체하고 있는 가양 4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곡지구 도시개발 계획에 온 힘을 다 쏟고 계시는 시장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오나 지금 일명 LG사이언스를 제외한 그 다음에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 민간 사업체가 바로 이 이랜드하고 S51입니다. 왜 이랜드 S51이 똑같은 시점에서 공사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왔는데 LG사이언스, 롯데기공, 효성 다 완공이 돼가지고 엄청난 입주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이랜드와 S51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 두 기업이 경영 상황이 아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랜드 경우에도 이미 착공해서 기초공사도 어느 정도 완료 예정이었는데 그동안 아마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S51의 경우에도 이미 착공은 2017년 2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세계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 대주주인 사우디 아람코가 전 세계 투자를 보류하면서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제가 관련인 서류를 돌이켜 보건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걸쳐서 SOE를 하고 이랜드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2014년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계약이 체결됐고, 약관에 의하면 토지 공급 약관에 의하면은 계약 체결 뒤에 2년 이내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의무적으로 착공을 해야 됩니다. 2년 후에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자연 해지 규약이 있습니다. 또 착공 후에 5년 안에는 반드시 준공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단서 조항을 걸어서 심의를 통한 연장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시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신속한 공사가 준공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탈바꿈되기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부도덕한 기업, 특히 이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나올 수 있는 사업, 공동주택 사업이랄까, 오피스텔 사업이랄까, 이런 쪽에는 왕성하게 지금 뛰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투자해야 될 이런 현장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심의라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쉽게 간과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그 둥촌 택지지구가 1990년에 조성이 된 택지지구 내에 아마 그 당시 그 주변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시장 부지로 약 1000여 평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항상 대두되고 있는 우리 그 SH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진하고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하나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직원들한테 저 밑에 있는 구급 직원들까지 신속하게 전달돼서 일체감 있는 그런 행정으로 서울시의 유상을 유감없이 좀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지역발전 본부장님 잠깐 좀 바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수입니다. SO1 1단계 준공이 났죠. SO1 부지 1단계 그렇습니다. 네. 들었어요? 준공이 난 걸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2개 부지였고 1개 부지는 준공이 났고 1개 부지가 아직 지연되고 있는 보세요. 상황입니다. 준공 난 부지의 면적이 약 4천여 평입니다. 그 4천여 평이라는 단일 필지 4천여 평에 가설 건축물로 2층짜리 샌드위치 판넬로 진 2층짜리 건물이 준공이 나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강서구청 통해서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찾아뵀을 때 그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서구청 건축과 통해서 챙겼는데 저희 법령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령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십시오.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그 R&D 사업을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공간에 많은 입주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인적 구성원을 형성해서 어떤 시가지를 구성해서 만들어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상태를 S-오일이 매각을 한다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S-오일은 저희가 조건부로 기한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기한 내에 지금 1단계 중국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 매각이 가능합니까? 5년 이내에 매각 가능. 5년이 지나서 매각 이미 가능합니다. 그 땅이 일정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5년 이내에는 매각이 불가합니다. 그건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그만큼 집행부들이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4천여 평에다가 연건평 3,800평 건물을 지어서 그것도 가설건축물식의 건물을 지어놓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엄청난 미래지향적인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이래야 할 그 공간에서 그런 형식적인 건물을 방관하고 있다는 게 집행부가 보고 있는 실상입니다. 제가 그 예를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S-오일의 나대지 지금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 정책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연장해 준 공사 준공 기일이 2000년 6월입니다. 지금 6월에 지하 5층에 지상 10층 건물을 질 건물이 이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랜드 부지고 저 안쪽으로가 S2단계 S-오일 부지입니다. 이렇게 방관하고 물론 경제적으로 또 외국 자본에 의한 어떤 변동으로 그렇지만은 주변에 또 LG 사이언스, 롯데기공, 효성 다 건물을 깔끔하게 지어서 다 입주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까 S-오일 1단계는 이미 내 땅 됐고 건물 지어서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면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이익을 챙겨서 내다 팔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 거기에 서울시가 동참해야 됩니까? 서울 답변 드릴까요? 답변은 주어진 자료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또 한 가지, 이 이랜드에 대해서 말씀, 잦은 설계 변경, 정책 심의를 통해서 한다 하지만은 정책 심의는 줄은 그렇습니다. 줄은 기간을 준수해서 지켜야. 보십시오. 400평, 500평 되는 R&D 건물들 똑같은 조건의 토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은 다 그 기간 안에 건물을 짓고 준공을 내서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착공만 들어가면 준공에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착공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 요청이 있으면 6개월 정도 착공 유예는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오일과 이랜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그 관련 법령상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분 기업들의 준공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정을 가져갈지 그 계획을 면밀히 받아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그 조건부 그
그 부분이 달성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사실 현장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의원님 기대에는 못 미칠지 모르지만 저희가 계속 현장 챙기고 있고요. 지금 이랜드도 현재는 저 상태인데 7월 1일부터 공사를 개시하기로 저희랑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바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그 등촌 택지 지구 사이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게 시장 부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예, 2018년도 그 10월달에 아마 이 도시계획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장 부지입니다. 알죠? 네, 네. 그 당시 시가가 한 2,200~300만 원 평당 가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주거 지역으로 대지화되면서 역세권이라 해가지고 호가가 한 4,5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천여평으로 보면은 약 한 200억 정도의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20%인 토지에 대한 공공기업으로 가져왔을 때 1000평에 200평 정도를 토지로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걸 건물로 인한 공공기업으로 받게 돼 있죠. 물론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사이트가 주어지면은 다시 조사하고 기본 설계하고 실지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는 과정이 길고 서울시 측에서 봤을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에 공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 의한 공공기업은 마땅히 가져온다는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민간 사업자가 공사하는 공사 금액과 관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평당 공사 금액의 차이는 엄연히 다르죠. 자, 예, 뭐 다룰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비 책정을 평당 지하층 부분과 지상층 부분을 나눠서 책정을 했더라고요. 지하층을 해배당 얼마로 받죠?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지로 기부 체납 받을 때에 비해서 건물로 당시 이제 그 기부 체납 평당 얼마로 받았죠? 평당 가격은 지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하층 평당 해배당 얼마로 책정을 했죠? 예, 그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상층은 해배당 얼마로 받죠? 예,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연히 도시계획 조례나 지침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 공공기업은 건물로 받는 공공기업에 대한 공사비 책정이 두 가지 항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표준 건축 공사비, 네네. 아니면은 그게 특수한 건축물이랄까 또 공사비의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는 실제 설계 도면에 의한 내역을 통한 심의를 통해서 공사 금액을 책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층 주차장 부분을 평당 600여만 원 가까이 책정을 해놨고 지상층 노이자 시설, 근린생활 시설과 다름없는 공간입니다. 평당 800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해서 공공기업원으로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공기업원 한정 프로테제인 20%를 넘는 31.14%가 됨으로 인해서 허용 용적률로서도 족한 이런 사이트에다가 상향 용적률을 억지로 적용해가지고 11.14%의 공공기업원에 따른 57%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올려준 게 이 현장입니다. 맞죠? 예, 저희가 뭐 적용해 놓은 단가는 지금 뭐 고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어 있는 단가로 보세요. 뭐 적용을 하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해배당 단가가 네.
고시된 금액은 대한민국 이 기후 환경에 민감하고 에너지 세이브할 수 있는 제로 건축물에 준하는 평당 단가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그렇게 주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로 에너지라는 말씀 잘 알죠? 예. 얘기 다 알죠? 예. 제로 에너지는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이 열 흡수, 열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에서 다 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건축물이 지금 현재 지어져 있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공사비가 책정이 됐다면 서울시가 받는 그 공공기업 건물에 과연 그만큼의 그만큼의 공사비가 실제 들어갔는가 해볼 수 있잖아요. 예, 뭐 이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평가는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가 이제 기준 고시되어 있는 그 표준 건축비와 민간에서 이제 공사할 때 실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또 사이트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 그래서, 예. 이게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공사 아닙니까? 네. 왜 그걸 자꾸 회피하십니까?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공사비하고 민간 사업자가 짓는 공사비는 거의 60~70% 차이가 납니다. 0.3에서 많게는 0.5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말하는 상향 용적률로 인해서 14층 올라가야 될 건물이 16층이 올라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바로 인접지 뒤에는 3층짜리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앞에 10m 이내에 콘크리트 16층짜리 벽체가 들어서 있는 거. 그로 인해서 그 지상층이 오피스텔이에요. 그로 인해서 민간 사업자는 이계칙에 따른 40세대의 오피스텔을 불로소득을 하는 겁니다. 왜 서울시가 왜 공공연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한테 그런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하 들어가는 주차장 대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좁은 도로에 주차 혼잡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연립주택에서 봤을 때는 일조, 사생활, 조망권 모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계획을 세우는 주민 열람, 주민 통보가 너무 형식적인 절차. 일간지에 이틀간 공고하는 걸로 끝납니다. 여기 계신 주변 분들이 미 시장 부지가 대지로 바꾸는 과정을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건축비 문제는 어찌됐든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 건축물로 이제 기후 체납 받을 경우에 토지보다도 그 사업자가 유리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봐서 저희가 이제 그것은 추후에 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조정해서 한 절반 정도만 인정이 되도록 그것은 했고요. 사후 약방문이죠? 예, 그 사후 약방문이죠? 2019년부터 적용을 했는데 2019년이면은 예, 이 예. 사업 변경할 때 그 개수 조정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이 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고요. 해당이 안 된다고요? 예, 예. 201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제 변경을 했고요. 왜 개수를 넣습니까? 0.7이라는 개수를 왜 넣습니까? 1.3으로 토지에서는 했는데 건축물의 경우에 여러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건축물로 받을 때는 한 0.7 정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판단을 지금 했고요. 민간 주도의 건물을 공공기업으로 받아왔을 때 예, 예. 지금까지 공사비 책정을 건축 표준 공사 금액을 그런 식으로 평당 지하층은 600만 원, 지상층은 800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뭐 현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현장에 예.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 여건이랄까 도면이랄까 이걸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왜 이 설계 도면 검토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건축물로 기부 체납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제 도입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입되는 건축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좀 세밀하게 좀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우선은 전체적으로 개수를 좀 이제 조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저 민간 사업자가 사업 소득세를 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따른 세금 법인세를 부과할 때는 저층부 공공기업에 대한 실제 공사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분양을 하고자 하는 그 오피스텔에 대한 평당 분양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만이라도 그 금액 이하의 공사로 해서 처리했다면 나머지 부분 추징할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줬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의원님 말씀대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뭐 국가에서 기준했던 그 금액 이하로 예를 들어 본인이 뭐 절감을 해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또 그 사업 시행자가 노력을 해서 뭐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뭐 그것은 이제 공사 감독을 또 철저히 해가지고 품질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예. 종합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네. 지정한 평당 공사 금액이 매년마다 상승해서 고시가 됩니다. 예, 예. 그 고시에 준해서 민간 업체, 쉽게 말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건축사협회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의 감리비를 책정한다든지 설계비를 책정한다든지 할 때 그 고시된 금액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 민간 건축 공사 금액 용도별로 근린생활시설, 뭐 아파트, 뭐 창고 이런 분류별로 해서 평당 공사 금액을 고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민간 사업자가 할 때는 그만큼 공사 금액이 낮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법적으로 얼마든지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공공기업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도면에 의해서 그 도면을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 금액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 금액으로 책정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표준 건축 공사 금액을 지정한다는 것 자체는 법에 엄연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도 이렇게 하자고 1항 2항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뭐 국토부 기준 그리고 저희 기술시장 담당관에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그러면 그대로 서울시에서 왜 그 1항 2항을 세분화시켜서 있기 때문에 예.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까? 예, 뭐 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공사 표준 그 금액과 대비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그 실무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도시의 결정 절차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시장 부지를 대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민간 사업자는 그만큼 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맞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땅을 민간 사업자가 접근해서 이러한 방식대로 개발해서 민간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조력자가 된 겁니다. 조력자가.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결정할 때는 이제 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만은 저희 시의 기준에 이제 의원이 말하지 마세요. 의원이 집행을 누가 하십니까? 의원에 소속된 심의위원들은 누가 이촉하십니까? 누가 선별하십니까? 예, 그래서 자, 뭐 예. 됐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임대 아파트에 살던 80대 노인이 부엌 벽에서 떨어진 찬장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설치된 지 12년 된 해당 시설이 불안해서 평소에도 교체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 아파트. 부엌 벽면에 붙어 있어야 할 찬장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벽에서 별 한 간 떨어진 찬장은 부엌에 있던 88살 정모 씨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할머니를 덮쳤던 찬장 안엔 이렇게 접시와 컵 등 생전에 썼던 집기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선반의 부착 상태가 불안했던 유족들은 관리사무소 측에 교체를 요구해왔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완전 튼튼한 벽이 아니고 얇은 판자예요. 이렇게 손으로 힘을 살짝만 줘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황망한 사고에 이웃 주민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집주비가 우리 걸 또 같이 붙여놨다고 우리 것도 떨어질까봐 그 앞에서 일을 못하겠니까. 해당 주택을 운영하는 SH공사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선반을 교체한 뒤 12년 동안이나 안전 점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세를 낸 거를 이제 뭐 신고 없이 이게 또 일일이 이상 있나 이렇게 가스 뭐 안전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건 좀. SH공사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유사한 시설물 추락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우리 저 서울주택공사 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SH 사장입니다. 방금 동영상 보셨죠? 네네. 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수사 중입니다. 저기 지금 마침 저 사건이 일어난 지 딱 오늘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후로 저희가 가양 아파트를 지금 전수조사를 했었고 지금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지금 재임 기간 몇 년째죠? 제가 3년째입니다. 3년째죠. 저희가 저희 선거구기도 하고 저 사단지에 대한 문제는 물론 이 싱크대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고 공공임대비에 따른 일반 관리비 부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지금 대입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종합관리라는 관리업체에서 부당하게 일반 관리비, 청소 내지는 경비 용역비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 나라종합관리 주체한테 SH를 통해서 부당한 이유를 출금해 왔죠.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그로 인해서 서울시 감사에서 감사 결과 이 일반 관리비 부과는 부당하니 1억 4,200만 원을 속히 환불해 달라, 환불해 줘라 이런 공고 내용도 나와 있었죠. 네,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 잠깐만. 이제 있었죠. 예. 또한 SH는 구상권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나라종합관리에 가압류 설정하고 또 나라종합관리에 입장 등등을 해오다가 지금 1심에서는 SH가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2심에서는 또 공교롭게도 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돈 1억 4,200만 원을 받냐 안 받냐 이게 여기에 중점 두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SH라는 주체, 나라종합관리 관리업체인 나라종합관리를 관리하는 SH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 부분을 소송까지 가고 소송에서 이기고 치고 3년간을 이런 끌고 온다는 그 부분이 입주자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그 돈 중에 나라종합관리에서 약 4,500, 한 5천여만 원은 안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돈. 제가 답변 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가양사당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기본적으로 본질은 자기계약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 관리비를 부과를 해가지고 그걸 청소비로 돌려서 이제 계약을 해서 쓴 건데. 자, 제가 결론을 지차면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종전에 15원의 관리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라종합관리업체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것을 20원으로 법적으로 20원을 받도 된다는 그런 규정을 넣어가지고 2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15원을 내던 입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20원을 내게 되면은 내가 왜 돈을 더 넣어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관리 감독하고 있는 SH에서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상황 설명을 이렇게 해서 법이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가서 20원을 내야만이 됩니다. 이런 걸 설득을 해서 이해를 구했으면 여기까지도 안 오죠. 그 문제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충분히 들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소송의 문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 2012년부터 17년까지 나라종합관리라는 데서 이걸 부당하게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예. 부족한 자료는 다음에 저한테 주시고 예, 예. 방금 그 상부장 그 탈취하고 내난 그 인명 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SH가 우리 발표를 한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88세 드신 할머니가 변명을 SH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상부장을 자꾸 매달려 가지고 그것이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경위로 사고가 일어났건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수선 주기가 뭐 15년이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는 저희는 전혀 이야기할 생각이 없고 그 후로 전체를 다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이거. 예, 들어가셔도 예. 되겠습니다. 예, 서울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는 마곡지구는 미래 서울을 지향하는 이미지의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S51 이랜드 꼼수공사 지연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법이란 일괄되고 확고하게 집행하는 게 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기업은 공사비 산출 정확히 해주십시오. 또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아파트 쾌적하고 안정한 주거복지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공무원이나 직원 과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의 지적과 대안 제시가 서울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